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12.6 당시 그 자유우파가 흔들릴 때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이재명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를 북두시민혁명군의 논리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변이잖아요. 정변. 그 내란이라 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에 북두시민혁명군이 바라볼 적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시해된 12.6에서 신군부가 등장하는 그 약 한 6개월간의 시기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 유사하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의 현실을 그 당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 당시는 자유주의 세력, 쉽게 말하면 보수주의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민주정치의 원론에 위배된다라는 이런 가치적 문제에 있어서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즉 쫓는 야당과 쫓기는 여당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 명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리가 야당이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도망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논리가 그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맞으니까, 공산자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 국민들은 야당의 집요한 공격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고, 또 여당의 그 보수주의,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장기 집권이다, 쉽게 말하면 단일 메뉴로 오랫동안 약 한 18년 정도의 안보와 경제 발전이라는 그 단일 메뉴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좀 뭐 잘 먹고 잘 살자,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걸로 한 20년을 이렇게 그 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아닌데 라는 이런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당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였고, 총선 승리는 국민의 지지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 YS와 DJ는 총선 승리에 잔뜩 부푼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쫓김에 있어서 박정희 정부는 초조했고, 또 정책의 갈등 혹은 가치관의 대립이 결국 내부 갈등으로 시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공백 상태,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기자 YS와 DJ 그리고 JP, 이런 세 사람 3김이 등장함과 동시에 그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까지 권력 투쟁에 동참하면서 정치 환경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 아주 우세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DJ를 지지해야 된다는 사람, YS를 지지해야 된다는 사람, 그때 당시는 아직 그 뭡니까,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나 DJ는 71년도에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YS다, 뭐 이런 명분으로 DJ는 뭐 YS 다음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등 아주 YS와 DJ도 비등비등하고,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후계자로서의 JP, 그러다가 얼렁뚱땅 지금 대통령이 된 최규하를 중심으로 한 내각에서
우리도 어떠한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헌에서 이원 집정부제를 그런 정부를 선택한다든가 개헌의 시기를 이 저울질한다든가 하는 최규하 대통령까지 권력 투쟁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최규하가 좋다. 그래도 공화당을 이어받고 있는 JP가 좋다. 이러면서 아주 누군가가 월등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백 상태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 11.6 당시와 같이 그 총선에서 야당이 그 승리한 것처럼 지금 공산 좌파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그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집권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부인을 김건희 여사를 지렛점으로 그 정치 선전 이런 걸로서 그 자유우파 내에서 내부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이런 그 어떠한 국정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간섭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시키려는 준비를 해가고 있으니까 이런 위기 전환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면서 구속되기에 이름으로써 권력 공백 상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행체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산 좌파들이 줄기차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국무총리도 탄핵을 당했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당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를 했고 지금 장관이 거의 공백 상태예요. 장관만. 그러면서 경찰서장 그 쉽게 말하면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또 수도방위사령관 이 모든 사령관들이 특전사령관들이 다 구속되어 있어요. 이런 지금 현재 권력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자신의 참 공격과 11.6 당시 대통령 시해된 거 이거와 똑같이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야당의 자신의 참 공격 그리고 비상계엄령 실패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대로 소프트한 계몽령이라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위기 상황이라는 말은 야당의 99%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됐는지 야당이 갑자기 뒤비지기 시작한 거 이것도 또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할 때는 지금 현재 야당이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 권력 공백 상태에 있었던 야당 혹은 공산 좌파들이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어떤 점이 닮았나 하면은 너무 자신감에 처해가지고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경거망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뜻 혹은 자신들이 진행시키는 전략을 국민들에게 강요했다라는 이런 점이 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박정희 시해 사건의 주범인 김재규가 그 공산 좌파들에 의해서 민주투사라고 주장되는 순간 이 국민들이 누구를 정치 지도자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세력을 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관망 중에 있는데 김재규가 민주투사라고 그 공산 좌파에서 주장하는 순간 그 신군부 가장 국민의 눈에 띄지 않던 신군부에게 명분을 주게 된 겁니다. 아니 이거를 국민들이 이걸
인정하겠느냐?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여론을 인식하고 김재규에 동조한 정성화를 수사하겠다는 입장으로 김재규와 정성화 세력을 반란군으로 체포할 결정을 한 겁니다. 이름으로써 신군부의 명분을 얻은 신군부들이 갑자기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주도세력으로 나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지금 상황의 반전을 기다리고 있던 신군부들이 혹은 또 다른 어떠한 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세력들 속에서 그 어떠한 반전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반역자인 김재규를 민주투사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 빌미가 생긴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이 그 사람을 지켜야 될 그 옛날 안기부 정보부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암살을 한 이 배신자를 영웅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유교적인 정서든 혹은 군사 문화에 젖어들어 있던 국민이든지 간에 이 원초적인 이 국민적인 정서로서는 김재규가 잘했다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그 여론이 생긴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을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신복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것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권력 투쟁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성화 체포 그리고 12.12 신군부의 등장에 정당성을 인정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봅니다. 그 삼김의 실패는 김재규를 그 반역자로 어떻게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시해를 하는가 이런 문제로 접근했으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영웅화시키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신군부가 제일 옳다, 제일 올바른 소리를 한다. 이런 일 때문에 신군부의 지지가 쏠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그런 야당 지도자 DJ라든가 YS는 자신들의 선동하면 국민들이 무조건 속을 것이다.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한 이런 판단이 그 11.6 당시의 권력 투쟁에서 실패를 부른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를 살지 않은 사람은 전두환 정부가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전두환 정부 10년의 집권 동안 평온무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야당 공산 좌파의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것에 대한 억울한 점이라든가 분통한 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평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이 해방 이후에 언제 평온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 비유해 봤을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정부는 한 10년, 그 최규하 대통령이 못한 거 한 2, 3년 하고 단일 정부 7년이라는 동안 약 10년 동안 아주 평온했습니다. 데모가 있었다 이거는 지금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변이 없이 언제 평온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박정희 때도 그 유신헌법 한다고 비상계엄령도 선포하고 또 한일협정을 할 때는 위수령이라고 계엄령도 발령하고 위수령도 발령하고 그 당시에도 끊임없는 비상계엄과 위수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전두환 정부는 평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광주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도 없이 광주 사태 폭도라는 이름이 언론에 그대로 10년 동안 쓰여 있고 민주화 유공자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광주 사태 혹은 폭도라는 말을 예사로 하고 다녔고 그 피해자들도 숨죽이고 살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군사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점도 없었다고 할 수 없었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그 중선거구제였어요. 그 전라도에는 쉽게 말해서 전 지역에서 민주정의당 전두환 대통령 정당이 싹쓸이 했습니다. 도리어 지금 부산에서 그 어떠한 그 두 사람씩 뽑는데 둘이 야당이 되는 절대 민주정의당은 뽑지 못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전라도는 뭐 어쨌든지 간에 달랬든지 공포를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조용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전두환 정부 때는 뭐 어째 군사정부로 뭐 두드리 잡아가지고 물론 그런 점도 간과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전국이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두환이 말대로 자기가 더 하려고 했으면 더 했다. 이게 역사적인 그 시절을 사는 사람들도 동의한다 이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12.6 당시와 유사하게 국회 의석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공산 좌파들의 대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무기력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공세의 성공으로 이 자유 공산 좌파들이 집권을 한다는 확신을 9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이라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 윤석열이 탄핵을 시키는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든지 뭐 이런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은 그 다수 의회 독재로서 내란으로 잡아열 함정을 딱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잡는 것은 정말 식은 죽먹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자범정과 그 상습법인 오범 이재명에게는 그 이재명이 국민과 나라를 인질로 사법 방탄을 하고 또 이런 이 잡범의 집권을 위해서 탄핵과 예산을 통한 국정마비라는 현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12.6 당시에 김재규가 민주투사라는 그 말에 국민들이 저항을 했던 것처럼 윤석열이의 비상계엄령은 잘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범 이재명만큼은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뒤비졌다 이겁니다. 자유한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력 혹은 비상계엄령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도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의 무기력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신이 너무너무 싫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인질로 자신의 방탄과 그 지금 도둑대들의 면죄부는 더욱 안 된다.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해석하는 겁니다. 12.6 당시와 오늘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상황을 분석해 볼 때 국민들은 그래도 아무리 지금 집권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는 최소한의 도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구나 절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닌 절대 악마는 절대 결코 지도자로 모실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윤석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 12.6 당시에 YS DJ 좋다 이거야. 또 박정희의 군사정부가 싫다. 그런데 그 자기가 모셔야 될 그 대통령을 시해한 배신자를 민주유공자, 민주영웅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아이고 그런 도덕심을 가진 놈은 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당시를 회상할 때는 그거를 기점으로 정성화를 잡아였고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신군부가 등장한 것처럼 지금 윤석열이가 잘못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내란까지 그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했다니 이거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다음은 누구냐 하니까 이재명이다 하니까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속에 그 지도자는 최소한의 도덕심이 있어야 되고 또 절대 악은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깊게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격가지의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공산 좌파들이 중도로서의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 박정희에 대한 반발이 중도층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런 인식으로 그 요즘 유시민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 혹은 경제 발전은 인정한다. 뭐 이런 부분 부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런 정치 전략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했다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의식이 그 정도로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재규가 잘못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공산 좌파들이 정치 이념으로서 박정희를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러나 그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심 그리고 절대 악만큼은 두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인식에 만족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산 좌파들이 박정희는 너무 경제 성장에 치중했고 그러기 위해서 경제 성장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국민들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나치게 독재를 했다. 그러나 김재규는 자기가 있었던 직분이 대통령을 지키는 일인데 민주화 운동 세력이 박정희를 시해를 했다면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박정희를 지켜야 될 이런 놈이 배신을 한 거는 능지처참해야 될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그 공산 좌파가 김재규라는 절대 악을 두둔함으로써 당시에 실패를 했고 지금도 중도층으로의 지지 세력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공산 좌파는 김정은을 추종하거나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으로서 김재규도 민주화 투사라고 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하고 있다. 이거를 먼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12.6 당시에 12.12가 일어날 때 박정희가 독재를 한 것은 흠이지만은 그렇다고 자신을 키워주고 자기가 지켜줘야 될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를 죽일 놈이란 말하고
김재규를 두둔한 정성화, 장태환이, 정병주 이런 정성화를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그런 세력을 두둔하는 이상 그 중도 세력을 그 지지 세력으로 포섭하지 못할 거다. 지지를 넓히지 못할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시를 살았던 북두시민혁명군이 이렇게 관람하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냥 그 자신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실용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고 또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문화지원금 이런 걸로 흥행을 시켰지만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서울에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그 용산에서 총알 소리가 팍팍팍 나고 그 수경사령관 장태환이 신군부 공수부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다리마다 그 시내버스와 승용차로 다리를 통제를 시켜가지고 모든 다리에 승용차로 탱크가 못 들어오게 막았던 그런 현실을 전부 다 그 목도를 했습니다. 목도를 하고 그 당시를 거의 다 실제로 거의 다 봤어요.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조금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니고 겨울이 막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12지 그러니까 조금 추워지는 그런 날인데 해가 조금 일찍 지는 한 6시쯤에 지는 동지가 안 됐으니까 조금 이런 그런 시절이었는데 한 5시 반 6시에 모든 사람 퇴근하는 시간에 5시 반쯤 이 어스름하는 시절에 전부 다 퇴근을 못하고 다리 위에 발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죠. 그런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김재규에 대해서 동정심이 국민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정서에. 그런데 그 사람을 민주투사라 하는 그 순간에 국민들은 저놈들은 반란구이다. 앞으로도 저런 일을 할 놈이다라는 인식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코미디로 해가지고 그 국민들을 계몽한다. 지금 공산자파가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보는 겁니다. 그거 그만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이가 나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더 나쁘다라는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를 잡아 엮고 내란범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자파들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정희가 잘못했다. 그러나 김재규, 정성화, 장태환이, 정병주, 기타 그 김재규를 따라댕긴 김재규의 덕으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김재규를 두둔한 놈들은 능지처참해야 될 역적이다. 그리고 박정희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우리의 정책은 이렇게 나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도 이재명을 처벌하지 않고는 절대 집권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윤석열이가 아무리 나쁘다 그러더라도 김건희가 아무리 나쁘다 그러더라도 해경궁이 법인카드로 공무원들을 부리고 사적으로 자기 돈처럼 국가 돈을 썼고 이재명이 재판을 12개나 받고 있으며 혐의를 12개나 받는 재판을 5개나 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공산자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빼내려고 한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이상에는 절대로 지금 현재의 이 흐름을 바꿔낼 수 없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한국 국민들은 유교적 바탕이든 아니면 군사 문화의 잔재이든지 간에 배신자는 절대 안 되고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악, 거짓말을 한다든가 전과자라든가 부정부패를 한다든가 이런 절대악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들의 의회 다수를 믿고 끝까지 자신들의 정치 노선, 박정희는 경제 발전만은 잘했고 김재규는 민주화 영웅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면서 이재명은 무적 소년공이라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그 공산 좌파들은 절대 악이다, 이런 인식으로 못이 박히는 이상, 고정 이미지가 고정되는 이상 언제 어느 순간에 그 폭우로 뚝이 무너져서 설려 내려가듯이 이재명의 그 세력들은 순식간에 그 휩쓸려 내려가면서 처참한 순간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공정했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라든가 혹은 그 어떠한 서부지방법원에서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3,0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온 것이 잘한 일이다, 공정한 일이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점거를 한 그것은 폭동이고 또 그것을 실천한 시민들은 폭도이며 역사,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쌤은 거부라는 이런 MBC 언론의 논조를 계속 끌고 가다가는 국민들에 의해서 절대 악으로 규정되고 거대한 폭동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런데 공산 좌파들은 북두 시민혁명군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 그러면은 총선의 절대 승리는 무엇으로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북두 시민혁명군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 총선은 그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절대선이다, 절대악이다, 절대 좋다, 절대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선택적인 선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총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는 건 몰라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어떤 의미에서 그 정변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 좌파만으로는 그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김종필이 박태준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것을 그 김종필이의 낭만주의로 이해하는 거예요. 워낙 전라도가 한이 맺혀 있으니 한을 풀면서 한국의 미래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자, 국민 통합의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낭만주의로 그 협조를 했는데 그 김종필이의 뜻은 무산되고 그 지역 갈등과 그 어떤 진영, 당파의 갈등은 더 첨예화됐다. 이것이 김종필이의 필생의 실수였다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 통합이 됐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됐겠는가.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볼 때 더 골이 깊어졌다,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절대 악으로서의 공산 좌파는 절대 집권할 수 없다 이겁니다. 총선에서는 이길 수 있어. 결국 정치 선동에 의해서든지 또 정치 프레임에 의해서든지 지금 이재명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절대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방탄을 한다든가 재판을 연기를 한다든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법부라든가 공산좌파 우리법연구회에 어떤 판사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절대악이라는 이미지만 공고히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를 내란 혐의로 아무리 잡아여도 국민들은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나쁘다. 누구를 갖다 대도 이재명이 더 나쁘다라는 이런 그 어떤 프레임이 결정돼 버렸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 오늘 강의의 결론으로 북두 시민혁명군이 말하고 싶은 것은 1년 전부터 이 총선에서는 지지만은 이 총선이 그 물극 반전, 그 물질의 변화가 극에 도달함으로써 이 정치판이 변할 것이다. 이번 총선을 분석할 때 이 공산좌파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나 그것을 기점으로 자유우파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이다. 그 근거는 물적 반전이다. 이렇게 줄기차게 외쳐왔던 북두 시민혁명군의 예상이 맞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 혹은 자유우파 세력들은 자신이 없게 이렇게 해방 이후에 뭐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되겠느냐, 밤에 도둑놈이 오듯이 해방이 왔다는 것처럼 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이 변혁기를 미국이 툭 던져주듯이 해방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80년을 이루어왔던 자유민주주의를 경험으로 올바른 국가를 재건설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또 심판해야 될 놈들, 반국가 세력들, 도둑놈들, 이런 놈들을 처절하고 잔인하게 처단해내야 된다. 얼렁뚱땅 어떻게 흐름 속에서 나라를 새 출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선진 국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각오로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맞닥뜨려야 된다. 국회 해산을 시켜야 되겠다. 국회 해산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헌법재판소를 불태워야 될 것이면 헌법재판소를 불태워야 합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제2의 건국을 하자.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떤 기본적인 도덕심, 최소한의 도덕심도 없는 이재명이나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공한다. 이 지금 현재 우리 자유시민혁명은 기필코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자신 있게 이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자. 이것이 오늘 북두 시민혁명군의 강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